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저는 3월 12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좀 의외의 하루였죠. 미증시 차트부터 보게 되면 오늘, 이거 우리 증시 아주 훌륭합니다. 어쨌든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요, 조정을 받았던 미 증시였고, 일단 다우지수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량주 위주로 오히려 더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 미국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가 한 1.14%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가 0.76, 그러니까 우량주 그룹부터 낙폭이 더 커졌었고, 이제 성장주 위주로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 테슬라는 보기 싫은 분들도 좀 많을 텐데, 테슬라 왜 성장주 쪽으로 더 붙었느냐, 단순하게 전 이거는 가격적인 면이라고 봐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미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두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너무나 과도해졌었던 이 상승 때문에 다우지수 뭐 아시겠지만 미증시는 항상 역대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이 과도해진 가격,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나스닥 낙폭이 또 가장 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이 없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가격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많이 이제 미증시에서 들었던 얘기죠. 과도한 밸류에이션. 이것이 큰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해소해줄 가장 좋은 것은 가격이 내리는 거잖아요. 거품이란 얘기니까 그 거품을 걷어내 주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바로 미증시고, 그러면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올라? 이건 역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 오른 적이 없잖아요. 2020년 이후에 저 고점을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3년, 이제 한 4년 차 돼가죠. 장기 하락 추세 때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 한참을 더 올라야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 선 보이죠? 이 2800선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장기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장기 하락 추세대를 뭐 여기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상승을 신고가 자리를 내지 못했다면 여기서 꺾인 자리가 고점이 돼서 이게 하락 추세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신고가가 나와야만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대로 가는 건데, 많이 요원해 보이죠. 제가 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 말하면 상승할 자리가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가량은 올라야 우리는 상승 추세대로 전환이 돼요. 30%가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진짜 미친 폭등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오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그 폭등장 기다리면 사실 우리 시장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 시장은 아직 젊고 싱싱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아직 갈 자리도 많이 남았고 성장할 자리가 그만큼 많이 남았다. 근데 미증시는 이미 체력을 많이 소진했죠. 그런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에는 이 트럼프의 우유부단한 이 모습에 다시 하락을 한 거잖아요. 캐나다 온태리오주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전기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관세를 올렸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 캐나다는 최강에. 25% 부과했더니 전기료 올린대. 트럼프, 자 그러면 50%로 더 올려. 아니 25%의 관세를 올리는 게 이렇게 장난인가요? 근데 어쨌든 올렸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와 이 미 상무부 장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전기료 인상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이건 협의죠. 그랬더니 바로 그럼 철회할 수도 있고, 어 너무 어린애 장난 같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한 나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의 관세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무기로 이렇게 계속 휘두르면요, 시장에서는 절대로 이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 행정부의 정책,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나라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사요. 일단 던집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미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상당 부분 이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왜냐면 트럼프는 협상은 할 줄 알아도 정치는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무조건적인 강공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되는데 당근만 쓰다가 그 다음에 채찍만 쓰다가 이러면 당근을 쓸 때야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그건 곧 과도한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거고, 채찍질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겠죠. 신뢰를 안 합니다. 이 신뢰를 안 하는 부분,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신뢰를 안 하는 건 우유부단하게 신뢰를 안 하는 거고, 채찍질만 하다 보면 불만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면 떠나게 되겠죠.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우유부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심화되면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저께 미증시 하락이 좀 역대급 하락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CPI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감소한다면 좋은 얘기지만,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금 악화하고 있죠. 최악의 상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오늘 밤에 나올 지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시장은 지금 바닥권 인식이 확고하고 오늘 상승하면서 탄탄한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올라야 할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것, 물론 이것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미증시에서 실망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위치상 그리고 이 펀더멘탈상 좋은 국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입니다. 왜냐면 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오히려 회피하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내일 이슈 살펴보면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적용됩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에 FOMC잖아요.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점점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어요. 트럼프 체제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걸 거예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원할 겁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면 결국에는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지게 되면 된다는 얘기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도 둔화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데, 이러면 회생이 불능 오래 걸립니다. 물가는 비싼데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아서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네? 그럼 고용을 못하죠. 물건값은 올라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겠죠. 자, 미국 주간 원유 제거와 그리고 중요한 일정인데,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일 올해 첫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오늘 상승 포지션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포지셔닝을 갖췄는데, 장 마감 때 많이 또 줄기도 했네요. 사실 지금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예측하는 건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대응을 해놨다면 내일은 이제 그 대응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날. 솔직히 금요일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관심 섹터 계속 이름을 바꿔주고는 있지만 AI 반도체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영향을 받아서 우리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많이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조정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 증시에 있는 이 기술주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응축되어 있는 수급이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빵 터지는 구간이 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여러 종목들이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거 잘 우리는 요거 봐야 됩니다. 자, 클로버는 뭐 어저께 수익 실현한 거고 하나엔진 마찬가지, 원희골딩스 마찬가지. 오늘 대동기업 오전에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주 끝물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동기업은 그래도 한 방에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절 나간 것은 너무나도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손절이 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참 죄송스러운데 한 번의 기회는 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사업을 전 세계 그 누구도 지금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농경지를 먼저 복구를 해야 개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동기업입니다.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진행되는 상황을 장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동기업 좀 안타깝게 오늘 손절이 나갔는데 대신에 오늘 포스코 DX 매수하면서 멋지게 또 수익 실현 나갔고요. 레이저옵텍 우리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 종목에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물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살려고 계속 하다가 오늘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였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눌려요. 너무 많이. 오늘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썸네일에 올려드린 3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눌려요.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내고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바닥권에서 한번 출현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상한가, 내일부터 다시 관심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리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사지도 못하고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매수가 되면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조금씩 사야겠죠. 지금 시장은 비중 관리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레이저옵텍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차트입니까? 눌렸다 가는데 뭐요? 뭐 똑같잖아요. 이 패턴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수봉이가 들어왔죠. 얘가 지켜줘야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멋지게 깨고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이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누구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론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무슨 이론을 가지고 매매해요? 자기들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 수 있는데 이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 이론을 멋지게 부수는 거예요. 못 견디겠지? 이 구간, 못 견디겠지 구간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 털어내고 거래량은 별로 당연히 없죠. 물량 장악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휘몰아친 다음에 눌림을 공략하는 사람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올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잘 만들다가 상승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리를 만들었지만 저 이날 그냥 일부러 안 판 거거든요. 왜냐면 이날 다 못 사서 이날 일부러 안 팔았는데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이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오늘 올리는데 저는 오늘 올리는 걸 확인하고 내일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올렸죠. 그래 9,300원에 이날 매수했는데 그거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상한가 그냥 봤어요. 1,300원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매도 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레이저옵틱 같은 경우에 2월 11일 날 첫 상한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한가가 나왔어요.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벽한 작업 차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트 상한가 3방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겠지만 재료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피콜로 프리미엄 레이저 고주파 미용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아는 전문가분이 울세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하지만 저는 사실 피부 미용 쪽에 이렇게 지식은 풍부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에 진출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 피부 미용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세다는 것, 여기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옵텍을 저는 첫 상한가 이후부터 계속 관심주였습니다. 관심주인데 들어갈 자리 안 주잖아요. 이거 신뢰할 수 없는 자리거든. 죽으면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한가 만들면서 그래서 확신을 갖고 여기서 진입,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눌리는데 추가 매수할 확신을 주지 않았어? 확신을 주려면 난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더니 상한가로 올라왔어. 이건 확실한 작업 차트예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어쨌든 레이저옵텍의 지금 재료가 미국 피부과학학회 참가인데 여기서 레이저 핸즈온 교육 장비. 그러니까 손으로 레이저 이제 고주파 기기 요즘에 많잖아요. APR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레이저 고주파 기기를 통한 이 사업 여기서 교육 장비로 초청돼서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뭐 임팩트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오늘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고 내일부터 또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주가의 위치는요 상장했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기다가 첫 상한가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상장한 게 작년 2월이니까 1년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오버행 이슈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버행 이슈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리 큰 물량들이 지금 1년짜리 물량들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1년을 보유했는데 상장했을 때의 가격보다 턱없이 낮잖아요. 이런 건 오버행 이슈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뭐 물론 평탄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좀 눌리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눌림목들을 주고 간다면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소량씩 또 이것도 매수하면서 갈 수 있겠다 보는 겁니다. 3A 로직스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레이저 업테까지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버릴 건 하나도 없지만 또 새로 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릴 거를 택해야 되고 버린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또 버렸던 것도 다시 보고 제가 돼지 같은 시장이라고 그랬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대동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더 어떤 상승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대응하기가 쉽다. 매수해놓고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아주 단순한 대응 전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올해는 가장 매력적이에요. 지난해까지 글로벌 꼴찌였잖아. 그래서 국장 탈출. 그 다음 단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탈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작년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국장 탈출을 외치면서 미국장으로 가신 분들이 작년 연초라면 모를까. 근데 연초에 이제 미국장에 관심을 가진 분들보다 연말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더 많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뭐 오를 때 내가 맞았네 네가 맞았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인증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어요. 지금 커뮤니티에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테슬라 너 왜 샀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갈팡질팡이 아니고 팔이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어떤 투자자든 이 상대 투자자를 절대로 모욕해서는 안 돼요. 상황은 언제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샀니? 엔비디아 샀어야지. 지금은 엔비디아도 내리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항상 공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을 때 그 마음 우리 몰라요. 알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에서 뭐 실패를 했다거나 방향타를 잘못 잡은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멘트인데 여러분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매수하셨다면 처음에 매수한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450달러에 매수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트럼프 체제하에서 1000달러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어떤 기준도 분석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뭐 말하자면 촉이랄까?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450달러에 몰빵하거나 미수 신용을 쓰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사면 단가 낮아지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근간이 테슬라기 때문에 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나온 기사가 이 기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챙기긴 챙기는구나. 아직은 굳이 트럼프가 굳이 백악관에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이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테슬라 차 전시회를 열었어요. 왜 열었을까요? 매출 그리고 주가 폭락에 일론 머스크를 돕기 위해서. 아,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는 이 일론 머스크를 지금 와서 손절하거나 버릴 수는 없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입지 아직 탄탄하지 않아요.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미 증시를 얼마나 폭락시켜놨죠? 다들 트럼프를 어떤 기대감으로 미국 국민들이 뽑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기 지갑을 불려줘야 돼. 그리고 미국 401k 이 퇴직연금은 월에 납입된다고, 월에 적립되는 그 퇴직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증시에 투자되는데 지금 손실이 장난 아니네요. 위기예요. 테슬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트럼프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기업을 살리자고 이렇게, 아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엔 일론 머스크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반등을 어저께 했는데,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했는데 사실 이 반등도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크게 반등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꼴찌였던 우리 증시 이렇게 변화한 것, 재료적 측면이 아니고 단순히 가격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미 증시는 살이 너무 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전쟁 때문이 아니고 과도한 밸류에이션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팔고 나서 더 가면 아깝잖아요. 아무도 못 팔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팔게끔 해줬잖아. 명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팔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 뿐이에요.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관세 정책. 그래서 과다한 밸류에이션, 즉 이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가 지금 미국 증시고요. 이 과격한 관세 정책, 지금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관세 정책 밀어붙이면 되는데, 야, 다 밀어버려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우유부단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이 여론, 그리고 미국 경제,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관세 이렇게 밀어붙이면 미국도 결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내에 내수가 활발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100% 갖춰져 있으면 아마 그냥 관세 따다다다닥 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의 금리 인하 행동,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내 기술주들에겐 그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봐봐요. 과도한 밸류에이션 깎아내렸죠.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연준이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 그러면 기술주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 낮아진 가격, 그리고 금리의 고금리 환경의 변화. 이거면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직접적으로 와. 그래서 관세 전쟁 벌어져서 막 최악의 상황이 와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왜 빅테크입니까? 이들은 그동안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어요. 3조 달러 기업이 3개나 돼 있습니다. 사업 역량, 그러니까 이제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무리 가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 돈을 쓰기 아까워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더군다나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쟁 기업들이 주춤할 때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정말 초격차로 가기 위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가 3조 달러까지 가는데 환경이요, 고금리 환경이었어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금리 환경, 지금의 고금리가 이 빅테크들의 성장에 그렇게 지금 저해 요소가 되진 않아요. 이들은 돈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추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들 돈으로 할 만한 자금 있지만 아까워서 안 내겠지만요, 자신들이 성장하기 위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미증시의 환경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린 거고 우리 증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가격권이죠. 완전 반대예요. 관세 전쟁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게 오늘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 제가 사실 오늘 알맥 관심주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철강에 관세가 붙어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붙는데 악재죠. 근데 왜 올랐을까요? 이게 악재이긴 한데 왜 악재냐면 그동안 우리는 쿼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율의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팔았기 때문에 악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쿼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에만 일정 물량만 그렇게 쿼터제로 팔았는데 관세를 우리가 물게 되면 이 쿼터제가 사라지죠. 그래서 물량의 한계가 없어요. 이제는 물량으로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으로 가는 이 철강 제품 중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모두 경쟁해야겠지만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기사화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동안 철강 업체들이 연간 263만 톤까지 쿼터제로 수출.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어디 나와 있나요? 자,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제 2200만 톤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모든 국가 동일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철강거시의 강점을 가진 품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죠. 근데 일본 제품 비쌉니다. 우리 제품 상대적으로 저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 포스코 DX 이거 2023년에 우리 가장 큰 수익을 본 효자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최초에 매수한 가격이 저 3만원대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가장 우리가 베스트로 매수한 구간이 여기였던가요? 어쨌든 3만원대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더 낮아요. 오늘 27,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멋지죠? 최근 올라왔음에도 근데 저는 이게 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포스코 DX는 철강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고 지금 피지컬 AI를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도적인 이런 그런 공장인데 우리 포스코 DX 기사가 어디 갔니? 자,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리죠.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기 편한데 포스코 DX의 이 피지컬 AI로 인해서 이 지능형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능형 공장 그러니까 XR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상의 공장을 구축하고 거기서 가상으로 생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모두 완벽하게 처리됐을 때 이 공장을 현실에서 짓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이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공장을 짓고 그걸로 가상으로 이제 구동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 아이작심 소프트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는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 DX를 저는 매매를 한번 해보자 했던 거고 오늘 멋지게 전략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측면의 종목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돼요. 더 얘기를 드리면 관세 전쟁에서도 실리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그룹주 다음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포스코 DX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의해서 포스코 스틸리온과 같은 종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슈별 수혜를 받는 이 다양한 섹터와 테마들, 우리 이거 형성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미증시가 만약에 내일 정말 내일 모레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 영향 받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제한적일 거다. 어제처럼 제한적일 거다 생각이 되고요.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 훨씬 우리는 좋은 전략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시장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주들 우리 마무리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3A 로직스 봤잖아요. 이 3A 로직스가 오늘 상승한 게 삼성전자 발 호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도태된 이유, HBM 발 맞춰서 못 갔죠.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완전 자리를 내줬는데 지금 이 HBM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용 HBM. 이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선점 노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반도체 파운드리의 강자이기도 하지만 갤럭시를 파는 IT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용 HBM. 여기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삼성전자로서는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애플과 개발 협력을 한답니다. 애플도 왜냐면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약간 뒤처져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선두주자의 자리를 좀 내준 그런 자존심 문제잖아요. 물론 시총 1위는 애플이 공고히 아직도 다지고 있지만,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애플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삼성전자, 아주 그냥 딱 맞잖아요. 지금 둘이 손을 잡은 겁니다. LPW 저전력 광폭 입출력 D램.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D램을 적층형으로 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LPDDR을 적층해서 성능을 대폭 높인 제품. 2028년 양산 오래 남았죠. 그만큼 관련주들은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또 오래 진행이 될 겁니다. 대장은 퀄리타스예요.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 PCLE 슬롯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고출력의 그 고출력이라고 표현하나요? 높은 이 사양의 반도체를 쓰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처리 장치로 송출을 해줘야 되는데, 처리 장치는 덩치가 이렇게 큰데, 저장 장치도 큰데, 그리고 입력 장치도 이렇게 큰데 통로가 좁으면 얘네들의 성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장치, 처리 장치, 출력 장치, 이들을 빛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광 반도체, 엊그저께 제가 얘기를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수혜주는 제가 볼 때 퀄리타스 반도체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게 이 3A 로직스입니다. 오늘 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LPDDR5, 5G IoT 솔루션 제공 부각. 신규주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신규주들의 이런 지금 성장주들의 이슈가 많이 붙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장을 제대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3A 로직스 오버행 이슈 물량은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봤어요. 내일부터 해볼 건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장주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모바일 기기는 크기도 작고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바일용 반도체는 뭐 이런 모바일용 LPDDR5가 나오더라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나? 하이닉스가 해주나요? 안 하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모바일 DDR5 쪽 램은 강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로서 찍어내지 설계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애플에서 뭔가 설계 도면을 넘겨받았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는 디자인 솔루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기업이 어디냐면 제주반도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최근에 우리 재매수 해가지고 지금 좀 하락해 있는데 저는 상승을 해야 된다,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흐름들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뭐 PE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에서 유리기판 아주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여기서 좋은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 드리고 또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퀄리타스 반도체 훌륭하잖아요. 지난번 유증 가격 다 회복했고 이거 넘어서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이거 수익 많이 봤던 종목인데 마지막 물량 물린 다음 유증 제가 받자고 했잖아요. 뜻하지 않게 저로 인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 계속 가져가십시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유증을 성장하려고 한 유증이지 돈이 없어서 한 유증은 맞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부족해. 대출 받자고 하니까 고금리 환경이라 힘들어. 그래서 유증을 한 건데 이것을 양분 삼아서 성장한다면 유증을 받은 분들 이 유증은 긍정적이고 좋은 유증이 될 겁니다. 1년 정도의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한다면 25,000원 이상부터 올라가면 수익은 전환되실 거예요. 전 충분히 3만원, 4만원대 신고가 흐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차세대 반도체가 나올수록 퀄리타스 반도체가 연구하고 있는 이 PCLE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이나믹하고 재밌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의 장, 개인 투자자들의 장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왔어요. 1분기 내내 진행 중이었고, 근데 2월 초 그리고 3월 초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받는 게 트럼프 때문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제 면역이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도 많이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많이 낮아진 건 아닌데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다시 상승할 만한 공간적인 여유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지금 계속 나오고 버릴 것 하나 없는 시장에 매매할 것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매매 대응하면서 이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고요. 푹 쉬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